안녕하세요. 랭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주 시청자 사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블로그 보고 문의드립니다. 요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어렵게 연락드립니다. 맞벌이 부부의 5세 그리고 2세 되는 두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.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할지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. 제가 올해 책 냈죠.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. 내 집은 꼭 있어야 됩니다. 내용을 쭉 읽어보죠. 제가 왜 이 사연을 선택했냐면요. 보통은 지금 내용 쭉 보면 알겠지만 선택하지 않을 사연인데 좀 많이 답답해서 선택한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황이고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2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됐고 전세를 줬나 보네요. 그 전세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걸 돌려주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매월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는 금액만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는 차익 1억을 가지고 이걸 팔면 1억이 남는다고 하네요. 그 말은 매매가가 한 3억 5천 정도 한다는 거죠. 매매가 3억 5천이고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1억 정도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것이고 이걸 내가 팔게 되면 이제 1억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한 게 안 나가도 되니까요. 그러면 월 생활비도 훨씬 줄어들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이런 거죠. 걱정되는 부분은 둘이 은퇴 후 월 급여가 없을 경우 또 내 집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은퇴 시점이면 아이들이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아이들을 추가시키고 두 부부가 월세 보증금과 일정 부분 저축해 놓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그때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.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는다면 은퇴 시점에서 시골로 내려가야겠지만 만약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지금 정도라면 은퇴 후 외곽에 두 부부가 살 작은 아파트를 사는 게 지금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. 지금 대출을 받아 들어간다면 정말 매달 대출금만 갚다 끝날까 싶어서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뉴스테이라고 임대주택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월세 형식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얘기하실 건가요? 아니면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실 건가요? 그것도 아니면 이분이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요? 사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볼까 싶습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 선택은 시청자분이 하시는 거라서요. 자,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겠네요.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는 금액, 자, 150만, 200만 원. 자, 요게 하나 포인트고요. 일단 거치가 없을 때 한 2.5억 정도를 이제 하게 되면 한 4% 정도 이자 잡으면 한 20년 만기로 대략 150만 원 정도 됩니다. 거치가 없을 때 이자 4% 정도 잡고 실제 4%가 안 될 확률이 높죠. 그 직장 다니고 계시면은 20년 만기 잡았을 때 대략 150만 원 좀 되긴 하는데 이 150만 원이 그 원리금하고 이자가 합쳐진 금액이죠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리금은 어차피 빌린 돈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이 2억 5천이 점점 줄어들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하늘로 붕 뜨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갚아 나가는 돈이에요. 그게 얼마쯤 될 거냐면 대략 한 70만 원쯤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자가 한 80만 원? 이게 또 세부적인 설정이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 그냥 공중에 붕 뜨는 돈은 이 이자죠. 이게 한 80만 원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차익에 대한 1억을 가지고 월세
보증금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곳에 가서 살면 사실은 100만 원은 그냥 공중에 붕 뜨는 거거든요. 매달 사라지는 돈이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더 많이 나가요. 사실은. 그쵸? 지금 돈을 전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략이 아니죠.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이 돈을 150만 원을 원리금 70만 원을 더 갚는 게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면 날 확률이 높죠. 100만 원을 월세로 내다 보면 이 원리금 70만 원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좀 삶을 좀 윤택하게 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쓰다 보면 이게 월세 100에다가 뭐 이래저래 하면 또 150만 쓴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대출을 해서 갚아 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살펴보면. 다 이해하셨죠? 원리금 70만 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근데 만약에 1억에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에 한 50만 원, 6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돈이 조금 더 세이브 되긴 하죠. 한 20만 원 이상 세이브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차이가 또 있죠.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집이 일단 있는 거죠.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집이 없죠.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죠. 이사를 할 필요가 없죠. 이사비라든지 또 복비가 중간중간 뭐 또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. 그런 부대 비용까지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하는 거 쉽지가 않고요. 그리고 내 집이 아닌 임대로 살면서 그 받게 되는 서름도 사실은 금액으로 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왜냐면 집에 뭐 이것저것 구멍을 뚫는다거나 뭐 못을 박는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막 제약이 있으니까요. 좀 꾸미기도 힘들 것이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이 내 집이 있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.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논쟁의 논란이 있어요. 그쵸? 뭐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집은 어차피 내 집이잖아요. 올라도 다 같이 오르고 내려도 다 같이 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거의 은퇴 시점까지 고려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연배가 아이가 5세면 지금 40세 미만 또는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요. 은퇴하려면 최소 20년이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. 20년 뒤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때 저축해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면 어떨까요? 라고 했는데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면 시골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 만약 떨어지거나 지금 정도라면 떨어지거나 지금 정도가 될 확률이 20년 뒤에 지금보다 떨어지거나 제자리일 확률이 과연 몇 프로쯤 될까? 매매 가격은 우리가 무슨 예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만 매매 가격이 아닌 전세 가격만 놓고 보면 실사용에 대한 가치, 전세 가격만 놓고 보면 그냥 뭐 짜장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20년 뒤에 물가 상승률 다 감안하고 어떻게 지금 가격이랑 똑같거나 떨어질 수 있을까? 사실은 전세가만 놓고 보면 올라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.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보다 20년 뒤에 떨어져 있을 확률은 너무 낮다고 봐요, 확률이.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고 하면 뭐 50%라고 하면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저는 이익이 될 확률이 1%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지금까지 10년 전, 20년 전 이렇게 가격 쭉 보면 몇 년 동안은 올랐다가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세월이 10년만 지나도 뭐라고 하죠?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. 20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해 있을 텐데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.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집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고민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또 있네요. 자,
거치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거치 기간을 조금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든 3년이든 거치 기간을 조금 주게 되면 그래도 한 몇 년 동안은 150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뭐 80만 원 조금 더 넘게 나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뉴스테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. 저렴하지 않은 그냥 월세예요.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거의 뭐 8년 정도를 일단 이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것도 한 5%씩은 가격이 상승해요. 예를 들어서 아까 2.5억 전세가 비슷한 곳에 들어간다면 이게 10%면 2,500이니까 한 1,250만 원 정도는 2년 뒤에 꼬박꼬박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8년을 거주하고 나서도 이 집이 내 집이 안 돼요. 그냥 일반 분양하거든요. 분양할지 안 할지도 모를 일이고요.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. 별로 없고 그게 아니라고 진짜 저렴한 월세형 임대주택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뭐 국민임대, 영구임대, 요즘 뭐 행복주택 또는 뭐 울랄라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나 영구는 사실은 정말로 최저소득 그런 분들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주택은 뭐 신혼부부나 또는 이제 뭐 대학생이나 되게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또 거의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요. 해당 사항이 없고 뉴스테이는 답이 아니고 뉴스테이나 일반으로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 집을 팔고 임대로 갔을 때도 사실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되는 녀석의 월세가 똑같은 이 아파트의 월세로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? 한 5% 정도 수익률 잡아보면 좀 세게 잡긴 했는데 1억짜리 들어가면 우리가 50만원, 2억은 100만원, 뭐 3억은 150만원, 지금 3억 5천이니까 뭐 그 이상 들어가지만 실제 그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죠. 그래서 이게 100만원 정도 잡더라도 적정한 금액이거든요. 매매가 3억 5천짜리에 100만원 이상일 확률이 사실은 더 높죠. 훨씬 높죠. 근데 이제 보증금을 1억 넣으면 더 줄어들 수 있죠. 그래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 이자만큼 언저리만큼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제로잖아요.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 지역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추가 코멘트를 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집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겠다. 그렇게 불편하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아니라면 모를까. 어차피 분양 받아놓은 곳이고 또 뭐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는 거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. 제 이야기 듣고 어쨌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